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대한민국 국가 미래교육전략이란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균형감 있게 잘 써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의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수용적 인간, 창조적 인간, 융합적 인간, 개방과 혁신적인 인간, 통합적 인간, 문화적 인간, 건강한 인간 등으로 인식된다. 아울러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직관적, 예술적이고 자기 감정을 제어하고 상상력과 공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뇌의 역할을 강화한 전뇌적인 인간이 요구된다. 그들의 덕목으로는 열정, 도전정신, 지혜, 영성, 소통, 정의, 공헌 등이 언급된다. 또한 융합적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혜, 창의성, 글로벌 의식, 과학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더구나 글로벌 정보 공유 시대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 통제라는 문제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인성의 확보가 절실하다. 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5가지 속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창조적 지성, 두 번째, 바른 세계관, 세 번째, 전면적인 인성, 네 번째, 융합적 능력, 다섯 번째, 글로벌 의식. 미래 인재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간의 전인격적인 인성과 연관 관계가 있다. 첫 번째, 창조적 지성. 창조적 지성이란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적 틀을 말한다. 인간은 이런 참과 거짓의 구별 능력을 바탕으로 바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더구나 현대는 지식 운영 능력을 기반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며 새롭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이런 지적 능력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면 OECD가 개발한 문서 해독 능력 측정 도구를 2001년 우리 국민에게 적용한 결과 의약품 복용량 설명서 같은 생활 정보가 담긴 각종 문서 해독에 매우 취약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38%로 OECD 회원국 평균 22%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상적인 문서 정도는 겨우 해석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직업이나 기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든 사람이 37.8%나 됐다. 2004년 한국의 교육 인적 자원 지표에 따르면 선진 사회의 복잡한 일상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서 해독 수준 이상을 갖춘 사람은 21.9%, 전문적 정보기술, IT 등 첨단 정보와 새로운 기술, 직업의 자제로 적응할 수 있는 고도의 문서 해독 능력을 지닌 사람은 2.4%에 불과했다. 고도의 문서 해독 능력을 가진 인재의 비율은 노르웨이가 29.4%, 덴마크 25.4%, 핀란드와 캐나다 25.1%, 미국 19%.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의 문서 해독 능력을 비교하는 OECD의 국제 성인문의 조사 점수 역시 258점, 9점으로 조사 대상인 22개국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 교육이 실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입시 위주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개발원 관계자는 특히 대학 졸업자의 점수까지도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2015년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읽고 쓰는 능력이 없는 비문해자가 62만 명, 단어는 읽을 수 있으나 문장 이해 능력이 거의 없는 반문해자가 198만 명에 달한다 추정했다. 또한 초등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의 국민이 전체 인구의 5.2%, 약 192만 명, 중학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국민이 10.5%, 약 385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서 해독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며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 지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도록 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 다른 세계관. 인간의 행동 양식은 문화를 이룬다. 그런데 그 행동 양식이 다르면 서로 거부감을 느끼고 심지어 상대방을 악하게까지 느끼게 된다. 같은 문화 안에서도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충돌이 일어난다. 이럴 때 서로 상대방의 행동 양식을 바꾸려 한다. 강제로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이거나 본질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 양식의 기저에는 가치 체계가 있는데 이것이 다르면 서로 다른 행동 양식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가치 체계가 바뀌지 않은 채 행동 양식만 바뀌는 것은 일시적, 피상적 수준만큼의 변화에 불과하다. 그러한 가치 체계의 밑바탕에는 세계관이 있다. 이 세계관은 비체계적, 비학문적, 비객관적, 경험적 성격을 띈다. 인간 삶의 저변에 깔려 있어 드러나지 않으면서 가치 체계와 행동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인간이 제대로 된 행동 양식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변 세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와 관점인 세계관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오관을 통해 경험하는데 오관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를 왜곡하여 입수한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만큼만 보고 듣고 느낀다. 이렇게 불완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세계관 또한 그러하며 거기에서 나온 가치체계와 행동 양식까지 불완전하게 된다. 한번 형성된 세계관은 쉽게 바뀌지 않아 이것이 각 사람의 폐쇄성으로 나타난다. 즉, 서로가 상반된 의견으로 충돌을 할 때 양보하거나 절충하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세계관은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과 논리로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직되고 고집스럽고 완고해진다. 그러므로 세계관을 바르게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방성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롭고 획기적인 교육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체계를 통해 다양한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른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문화 충격과 충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세 번째, 전면적 인성. 인간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을 단순히 인간 관계에 관한 단기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인간 관계의 훼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의 유기체적 결합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몸에 고통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지력이 약해 남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깨져서 무슨 말이든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인간관계에 훼손이 일어난다. 이렇듯 여러 인성적 요소가 다면적이고 유기체적으로 작용하여 관계를 깨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의 문제를 다룰 때는 다면적, 전면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특히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글로벌 시대에 건전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예측 가능한 갈등 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인간관계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고 담보할 수 있는 전면적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지적 지능에 얽매인 사람들을 정서 지능 등 전면적 인성을 개발하여 상호 소통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 네 번째, 융합적 능력. 융합이란 개념은 1990년대부터 여러 전공 분야들이 특정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협업하는 학제간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단일 학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에 대해서 통합적인 연구를 활발하게 시도한다. 2010년대에 들어서 융합 연구는 보다 강한 연결 방식으로 여러 전공들이 삼투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학문으로 수렴되었다. 즉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의 연쇄적인 그물망 속에서 도출되는 사회 현상들을 해결하거나 또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인간 욕망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정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다른 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융합이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초기에는 융합을 주로 기술, 산업, 시장,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해했는데 최근에는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 문화적인 측면과 이용자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융합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융합적 인재를 어떻게 교육하고 길러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융합적 능력은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구현되어 왔다. 생각하는 두뇌 능력이 상상력을 키우고 융합적 능력을 가지게 만든다. 우리의 언어 사용 능력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언어 사용 능력의 훈련은 융합적 능력을 위한 기본 훈련이다. 또한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다른 교과 간에 관련된 요소를 새로운 교과로 조직하고 융합시킨 교육과정, 이를 통해 융합적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융합적 능력을 바탕으로 도전 과제의 해결 능력,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의 연구 능력, 네트워크 능력들을 길러줄 수 있다. 다섯 번째, 글로벌 의식.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세대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 길러져야 한다. 그리고 국제 감각과 국제적 시야, 국제 소통 능력, 언어 의사소통 능력, 외국인과의 원만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글로벌 의식의 확보도 필수적이다. 글로벌 의식을 가지면 글로벌 환경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같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팀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헌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글로벌 의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에 공헌하며 남들과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세기 세계 시민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융합적인 사고와 협업이 필수적이다. 문제 자체가 융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개인의 탁월한 지식적 역량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매일 직면한다. 문제 해결은 열린 사고를 함께 풀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포용력이다. 오늘날 세계시민교육에서 인성교육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정한 세계시민은 탁월한 지식으로 자기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력으로 상생과 협업의 저변을 확대해 가야 한다.